졸려. 손 보기 싫다. 근데 지난번에 되게 애매한 데서 끊어놨네요. 그건 뭐죠? 나 새끼. 우와. 그러면 이어서 가봅시다. 어, 너무 손 보기 싫다. 졸려. 어, 어. 지금 한 3일 동안 10시간 잤더니 뒤질 것 같아요. 졸려. 3일에 30시간 잤다는 얘기가 아니라, 3일에 합쳐서 10시간 잤다고. 뒤질 것 같네. 일하기 싫다. 하기 싫다. 음, 수업을 안 하면 안 되겠죠? 해야지. 자, 봅시다. 그럼, 남의 돈 받고 그러는 거 아니야. 3번 문장 볼게요. Whatever its immediate effect on the lives on humans.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뭔 내용이었죠? 오케이. 앞에 내용 기억나요? 그러니까, 우리, 힘들다. 이 후렵 채집인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사실은 음식도 풍부했고, 과도한 노력, 추가적인 노력 없이 뭔가를 얻을 수 있었고, 아프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 왜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까 정도의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갔니? 그 앞문장의 이 부분을 보면 내가 그 농경지를 경작하는 걸 힘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전염병도 발생하기도 했어요. 까지의 내용이었네요. 그러면 4번 문장 whatever부터 어디 갔냐? 여기 콤마까지가 한 덩어리고요. 이게 언제 거야? 작년 6월이군요. 음, 작년 6월은 1, 2, 3학년이 모르고 다 어려웠군요. 1학년 문장도 어렵네요. 어디다가 쓸까요? 뭔가를 적어야 되는데 그냥 글 공간이 애매하니까 여기다가 적읍시다. 여기 whatever는요. no matter what 하고 같아요. 그래서 is immediate effect.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땡땡땡은 무엇이든지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무엇이 땡땡땡 하든지라고 해도 괜찮고 땡땡땡은 무엇이든지 정도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공간 되게 없네. 음, 원래는 whatever은요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고 나중에 문법할 때 배울 거예요. 얘는 뒤에 절을 이끌어야 되거든요. whatever, 뭐 however, whoever 뒤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여기는 보시면 얘가 이거 누구시죠? 얘가 주어 같긴 해요. 여기가 주어거든요. 정확히 표시하면 여기가 주어예요. immediate effect. immediate는 원래 무슨 말이죠? 즉시, 즉각적인 이런 말이죠. immediately가 그럼 immediate는 즉각적인 효과고요. 전치사 on은 얘네 둘이 세트예요. 그래서 얘는 대상이나 내용 혹은 뭐 주제를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뜻은 어디 어디에 대한 내지는 대하여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전치사 about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애예요. 근데 네, 일단 적으세요. 적을 게 또 있거든요. 어디다 쓰죠? 공간이 뭐 이렇게 많이 적었냐? 앞에 그냥 여기다 한 번에 적을게요. effect나 음, influence를 먼저 쓸까? affect, impact를 씁시다. 요런 애들은 뒤에 on하고 같이 다녀요. 그래서 어디 어디에 대한 효과, 영향력, 충격, 뭐 얘도 영향력 해도 괜찮아요.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뭐뭐에 대한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게 포인트고 영향 효과를 의미하는 동사나 명사하고는 전치사 on이 같이 다니더라 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면 여기는 전명구니까 이게 주어고요. 동사가 없이 절이 끝났어요. 동사는 어디 갔냐면
단수냐, 복수냐, 단수네요. 여기에 원래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비동사를 생략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복합 관계사 whatever, whoever, however 아니군요. whichever 이런 애들 whenever 이런 절에서 그 절의 동사가 비동사일 때는 생략될 수가 있어요. 그럼 해석을 해봅시다. 개의 즉각적인 효과예요. 인간의 삶에 대한 혹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얘들의 즉각적인 효과가 무엇이든지 간에예요. 그리고 뒤에 절 읽어봅시다. The development of settlements and agriculture까지가 이만큼이 주어 덩어리가 되겠네요. 주어를 한 단어로 꼽으면 development, 발전, 발달이고요. settlement는 정착이고 agriculture는 농업이죠. 그럼 정착 생활과 농업의 발달은 undoubtedly led to, 여기가 동사네요. lead to는 무엇을 어디로 이끌다. 결국 어떠한 결과를 유발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서 얘는 부사의 밑줄이면 이 자리 형용사 자리인가 부사 자리인가를 묻는 거예요. 형용사 써야 될 자리예요? 부사 써야 될 자리예요?를 묻는 거고요. 형용사인 경우는 항상 여기가 보어 역할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사는 원래 하는 일이 정해져 있죠. 명사 이외에 품사 혹은 문장을 꾸며요. 그쵸? 절을 꾸미거나 형용사, 나 말고 다른 부사, 동사를 꾸밉니다. 그래서 부사인 경우에는 얘는 수식 대상을 찾으시면 돼요. 뭘 꾸미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보어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면 부사가 맞아요. 보통 어법 문제 밑줄에서는. 그러면 여기가 주어였고요. 여기가 동사거든요. 주어랑 동사 사이에 보어가 들어가면 그런 이상한 구조는 없을 거예요. 그쵸? 그럼 얘는 보어 역할을 하고 있는 애는 아니니까 그러면 부사가 맞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의미로 보셔도 괜찮아요. undoubtedly는 의심할 여지 없이라는 부사죠. 그럼 정착 생활과 농업의 발달은 의심할 여지 없이, 즉 분명히 led to, 이끌었을 겁니다. 어디로 이끌었을 거냐? High increase in population density. 높은 증가를 이끌었을 거예요. in 어디에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population 인구고요. density는 밀도예요. 밀도 내지는 빽빽함이라는 뜻이에요. 1학년 어휘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한데 얘랑 같은 의미라고 하면 그렇고 얘의 형용사 버전은 dense예요. 얘가 빽빽한, 빼곡한 이런 뜻입니다. 빽빽한, 빼곡한. 그래서 density는 빽빽한 정도. 그래서 명사 밀도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은 올바르게 쓰였네요. 그리고 이제 5번 문장. This period known as the New Stone Age. 이 기간이고요. 콤마하고 콤마가 박혀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삽입된 거예요. 콤마는 문장 구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니까. 얘는 없는 셈 치면 돼요. 이건 그치 마세요. 난 지울 거니까 그거는 걸. 얘 안 보이는 척 하자고 지금 잠깐. 그럼 콤마 안 보이는 척 하면 주어 뒤니까 동사가 나올 자리예요. 그쵸? 근데 동사가 없어요. 그럼 혹시 뒤에 있나 하고 봐도 동사는 계속 없어요. 그러면 이 문장에 동사가 없으니까 얘가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올 자리구나 하고 지금 글이 전반적으로 과거형이니까 동사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과거형 동사 오픈드로. 그럼 이제 내용 해석해 볼게요. known as the new stone age라고 써 있는데요. known as는 네? 어딨죠? 동사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어머, 부끄러워요. 이런 시발. 죄송합니다. 여기 있었군요. 장님인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요까지 막았어야 되네요. 그래. 전령 소통이 싫다. 죄송합니다. 지울게요. 슉슉슉. 아이, 부끄러워라. 답이 위에 있었어요? 그렇군요. 답을 또 골랐네요.
그러면 여기가 주어, 여기가 동사예요. 네. 매우 부끄럽군요. 이 기간은 죄송합니다. was a major turning point. 그럼 여기만 가렸으면 되겠네요. 이만큼 가려놓으면 이 기간은 뭐였다? 주요한 이만큼이 한 덩어리죠. turning point는 보통 뭐라고 불러요? 전환점 내지는 변곡점이라고 부르죠.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네요. 어디에서? 인간의 발전에 있어서 하고 여기다가 찍어놓은 콤마는 말 그대로 구두점이에요. 절과 절을 나눠놓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나눠준 거냐면 주절, 콤마, 뭐 종속절 내지는 부사, 부 사이를 친절하게 끊어준 거예요. 원래 주절 뒤에 콤마를 찍을 이유는 딱히 없거든요. 찍어주는 건 친절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요 앞은 주절이고요. 이 뒤에는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사9 혹은 부사절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 있는 ing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서 오시고요. 얘가 이만큼에서 절은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새로운 절이 시작한다 내지는 어떤 전명구 같은 부사구가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절의 시작점으로 보이는 지점에 ing가 왔어요. 동명사든 현재 분사든 일 것 같은데 얘가 동명사라면 주어 역할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럼 저기 뒤에 어딘가에 동사가 있어야 맞아요. 근데 동사는 없거든요. 그러면 얘는 동명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동명사가 아니면 뭐겠어요? 얘는 일단 형태로 보면 현재 분사고 그리고 주절 뒤에 친절하게 콤마를 찍고 현재 분사가 나오는 이 패턴은 얘는 현재 분사처럼 생겼지만 분사 구문이라는 얘기고 분사 구문이라는 건 원래 접속사, 주어, 동사로 생긴 걸 접속사 떼고 주어 떼고 동사에다가 ing 붙여놓는 걸 분사 구문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원래는 종속절, 부사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사 구문은 통상 제일 만만한 해석은 뭐예요? 뭐뭐, 하, 면서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처럼 주어, 동사, 주절 뒤에 콤마 찍고 분사 구문이 나오면 그리고 뭐뭐 했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문법 얘기는 길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원래 절을 만들어 보자면 잠깐만요. 오프닝 오케이.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거 이게요. 와형 혹은 as의 의미 아니면 and의 의미로 해석하고 it opened 정도의 원래는 접속사 주어 동사였을 텐데 얘 날리고 open에 ing 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프닝은 그래서 하면서로 해석한다면 while이나 as의 의미로 본 거고요. 그리고로 본다면 and의 의미로 본 거예요. 둘 중에 뭘로 해석하셔도 무방하고요. 자연스러운 걸로 해석하시는데 통상 분사 구문은 하면서라고 바르면 대충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하면서가 안 될 때 그냥 그리고를 붙여보세요. 분사 구문이 뒤에 있으면 그럼 보자. opening the way 길을 열면서예요. way to 명사는 어디로 가는 길이겠죠. 그럼 어디로 가는 길? growth of the first towns and cities 여기로 가는 길이었어요. 첫 번째 town은 통상 도시라고 보는 게 맞아요. 네. 그럼 city는 뭐냐? 좀 큰 도시요.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는 특히 여러분들은 또 우리나라의 제일 큰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라 감이 잘 안 오죠. 이렇게 지방 소도시 명절날 막 할머니네 집 가면 있나요? 아무튼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아서 엔간한 도시들이 뭐 다 10만 명 이상 사는 되는데 미국 애들 같은 경우만 해도 걔네들이 몇 명이죠? 2억 명이 사는데 면적이 우리나라 60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는 4배 차이인데 땅은 60배 차이니까 우리나라보다 밀도가 15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15,000명, 3만 명 사는 도시들이 되게 흔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통상 타운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일반적으로 city라고 부르는 건 우리나라 기준으로 치면 한 인구 한 30만 명 정도 이상 되는 그래도 조금 되는 정도 규모가 걔들을 시리즈라고 보통 불러요. 이놈이나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럼 최초의 그냥 도시라고 뭉뚱그릴게요. 최초 도시의 성장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And eventually leading to settled civilizations.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ing하고 and는 병렬 구조를 이끄는 등위 접속사죠. 그럼 and 뒤에도 병렬이에요. 아, 여기도 ing, 얘네 둘이 병렬이네요. 그럼 얘도 분사구문의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뭘 했다? 결과적으로는 lead to 한 번 더 나오네요. 어디로 이끌었다? settled civilizations, 정착된 문명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다음 지문으로 가봅시다. 1번. Many human and non-human animals save commodities or money for future consumption. 이만큼이 주어네요. save가 동사일 테니까 동사 앞에가 주어 덩어리. 그리고 human, 인간, 그리고 non-human animals, 인간이 아닌 동물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인간 아닌 동물들이나 인간들이나 둘 다. commodity는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요거 제품, 오 잘한다. 제품, 상품이에요. 제품, 왼쪽 왜 이렇게 얇아? 그러니까 진짜 제품, 상품 정도의 의미죠. 근데 통상은 얘는 1차 산업의 생산품일 가능성이 커요. 통상 농산품 정도를 많이 말해요. 커머디티는. 그러면 commodity or money, 돈이나 제품을 먹을 것을 이게 목적어 덩어리가 되겠네요. 얘네 둘이. 저장한대요. For future consumption. 미래의 소비를 위해서. 오늘 다쳐 먹으면 내일 굶어 죽을 테니까. This behavior seems to reveal a preference of a delayed reward. 까지 봅시다. 이러한 행동은 seem은 뒤에 투부정사를 주격구어로 취하는 이형식 동사 뭐뭐인 것 같다. reveal은 무슨 말이죠? 그렇죠. 얘는 안 써도 되나요? 드러내다, 밝히다. 그러면 얘랑 비스무리한 표현은 uncover 이런 의미가 있죠. 반대말은 뭐예요? 가리다, 감추다. 여기서 on 되면 되지. cover 혹은 conceal 이런 애들이 가리다, 감추다 이런 단어가 되죠. 그럼 이런 행동은 드러내는 것 같아요. 선호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전체사 앞에서 한번 끊었고요. of a delayed reward 무엇의 선호냐? 이것의 선호니까 이것에 대한 선호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delayed는 delay가 지연하다, 지연시키다, 미루다니까 지연된이네요. 과거 분사니까 지연된 보상이에요. over an immediate one 무엇 너머로네요. over는 넘는 거니까 immediate는 아까도 보셨죠? 즉각적인 one 원은 대명사로 사람 사물을 다 가리킬 수 있어요. 앞에 있는 reward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리고 얘랑 얘가 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죠. 그리고 preference for A over B 이런 형태로 쓰이고요. 여기서 5번은 이상으로예요. 이거보다 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A에 대한 선호예요. B 이상 가는 B를 초과하는 A에 대한 선호. 그러니까 A를 B보다 좋아한다라는 얘기네. 이제 합쳐봅시다. 선호인데요. 지연된 보상이 더 좋대요. 뭐보다? 즉각적인 보상보다 차후에 받는 보상을 더 좋아한답니다. The agent gives up some immediate pleasure in exchange for a future one. 에이전트는요. 얘는 우리 지문에서 제일 무난하게 해석하는 방법은 행위자예요. 행위자. 뭐 사람일 수도 있고요. 동물일 수도 있어요. 행위자는. 그래서 아니면 회화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은요. 요원이나 기관 정도의 의미로도 쓰여요.
근데 제일 뭉뚱그리기 좋은 게 행위자예요. 행위자는 사람도 되고 사물도 되고 뭐 정부도 기관도 되고 단체도 돼요. 그래서 제일 무난한 건 행위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인간이겠죠. 여기서 사람 얘기, 사람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네요. 동물도 있었으니까.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떤 행위자는 give up, 포기할 겁니다. 이것을요. 즉각적인 보상을 포기할 거예요. in exchange for은 직역해도 괜찮아요. exchange는 주고받는 거거든요. in exchange는 교환으로 해요. for는 이것을 위한 교환이니까 얘를 위한 교환으로 이걸 포기한다 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무엇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에 대한 대가로. 그러니까 내가 이걸 포기했어요. 요거에 대한 대가로. 그러니 요걸 받고 이걸 버리는 거네. 그럼 무엇에 대한 대가입니까? future one. 여기에서 원도 대명사, 사람, 사물을 다 가리킬 수 있고 앞서 나온 pleasure를 대신하고 있겠네요. 그럼 미래의 기쁨을 대가로, 기쁨에 대한 대가로 즉각적인 기쁨을 포기하더라 라는 거예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Thus, the discounted value of the future reward should be가 동사니까 요 앞에까지가 주어겠네요. thus의 뜻은 다 아시죠? 그러므로고 얘 품사는 부사입니다. thus, therefore, however, as a result 등등등 다 부사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부사와 접속사를 구별하는 문법, 어법 문제는 꽤 빈번하게 나오는 편이라서 이런 애들을 보고 부사구나 라고 그냥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discounted value, discount는 뭐죠? 우리가 DC라고 하는 거죠? 깎다, 할인하다, 줄이다예요. 그럼 감소된 가치예요. 뭐의? 미래 보상의 이 감소된 가치는 should be greater, 더 커야만 할 거예요. 비교급이니까 then 왔네요. The undiscounted value of the present one. 감소되지 않은 가치가 되겠네요. 현재 계속 원 되게 좋아하네요. 이분 글 쓴 양반. reward가 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의 감소분 혹은 상대적으로 깎인 미래의 가치가 현재 가치보다 커야 내가 현재 거를 포기하고 미래 거를 받겠죠. 그리고 however 하지만 in some cases 몇몇 경우에 이만큼 한 덩어리 the agent does not wait for the envisioned occasion. 이 행위자는 does not wait 기다리지 않아요. wait for 하면 뭐뭐를 기다리다 정도의 의미가 되죠. 그러면 envision은요 계획하다, 설계하다 혹은 어떤 상 따위를 그리다 이런 의미예요. 동사로. envisioned는 설계된, 계획된 이 되겠네요. 그럼 이 계획된 occasion 상황을 기다리지 않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획된 상황을 기다린다라는 건 내가 미래에 받을 보상 혹은 내가 뭐 미래에 먹게 될 음식 그러니까 뭐 겨울잠 자는 다람쥐가 도토리 묻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기다리지 않고요. 도토리가 다람쥐를 묻으면 안 되죠. 다람쥐가 도토리를 묻어놓고 도토리가 다람쥐를 묻는 데 재밌네요. 죄송합니다. 네, 늙어서 그래요. 진짜 늙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왜 말을 저렇게 섞는지 이해가 안 가죠. 저희 어머니가 진짜 그러셨거든요. 저 어릴 때 맨날 이런 식이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병이야 당근 가서 냉장고 좀 열어봐라 막 이렇게 아니 당근 열고 냉장고 좀 갖고 와라 막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섞기도 힘들겠다 맨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노화의 힘이구나. 늙어서 그렇습니다. 네. 나이를 한 살 한 살 처먹다 보니까 자꾸 섞어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웅장이 가슴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섞는 거예요, 진짜로. 그건 드립이잖아요. 근데 나는 드립이 아니라 그냥 섞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말하고 나서 이상한데 이러기도 하고 이상한지 모를 때도 많아요. 그래서 네 이상합니다. 네 늙어서 그래요. 해석하다가 이렇게 무슨 짓도 하냐면 막 옛날에 이제 내신 수업하고 있을 때인데 모의고사 이렇게 제가 뭐 해석을 하다가 지금 글쓴이가 뭐 이렇게 쭉 읽어가다가 3년 동안 뭘 했대요. 근데 애들이 왜 3년이에요? 그래서
야, 이 뭉신아, 여기 2년이네요? 2years인데 3년이라고 해서 그거 뭐 이러고 있어요. 이쯤 되면 장애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갑시다. 그리고, but uses their savings. 그러면 다람쥐가 도토리를 묻는 게 아니라 미래에 계획된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거예요. savings는 저축이죠. 저축 내지는 s가 붙으면 저축한 분, 저축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축분, 저축분, 뭐 음식이라면 저축이라고 하기 그러니까 비축이 좋겠네요. 내가 묻어놓는 게 아니라 지금 까먹는 거야, 도토리를. 그리고 prematurely, premature은 무슨 말이죠? 그렇죠, 무르익은 보통 네, 예? 예? mature이 무르익은 이런 의미죠. 성숙한, 몰라요? 얘가 뭐 음식이나 과일 따위라면 뭐 곡식도 마찬가지일 게고 마찬가지일 테고 잘 익은이고요. 사람은 보통 뭐 성숙한이라고 해석해요. 그러면 프리는 접두사로 무슨 말이죠? 프로 같은 말이에요. PR 붙은 애들. 그렇죠. 전에, 미리, 공간이라면 앞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성숙하기 전이라는 의미가 되겠다. 그쵸? premature는 아직 그러면 성숙하지 않으냐, 미숙한 이런 의미고요. prematurely 하면 미숙하게요. 아니면 다 잘 익기 전인 겁니다. 그럼 얘는 섣부르게, 사전에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저축분, 내가 저장해놓은 도토리를 미리 까먹는 경우도 있대요. 얘는 괜찮은 것 같죠? 미래의 상황을 기다리는 게 아니니까 미리 까먹고 있는 겁니다. 문맥상 괜찮아 보여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early in the year employee 요까지 이 양반은 저기 전명구를 구절 앞에다가 놓고 콧말을 거의 안 찍네요. 그러면 초기에 정도가 되겠네요. An employee might set aside money. 한 직원은 노동자는 이라고 해볼까요? set aside는 aside가 부사인데 요만큼이 구동사로 쓰이는 애예요. 그래서 aside는 옆으로예요. set aside는 이렇게 옆으로 제쳐놓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쳐두다, 미루다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set aside money니까 돈을 제쳐놓는 거거든요. 옆으로. 지금 쓰지 않고 돈을 약간 옆으로 제쳐놓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글에서 돈을 지금 쓰는 게 아니라 옆에 살짝 밀어놔. 저축해놓는 상황이 되겠다. 그죠? To buy Christmas present. 이거 하기 위해서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서 투부 정사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서. But then spend it on a summer vacation instead. 그런데 그러고 나서 spend it, 돈을 써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it은 뭐죠? 여기에서 it은 요 위에 있는 might겠네. 죄송합니다. 뭐 미친놈이에요? money죠? 뭐 도라이 같은 짓거리 하고 있어요. 뭐 M으로 시작하니까 똑같은 거요? 모듈이 뭐하고 있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 돈을 여름방학 때 써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러면 원래는 처음에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니까 뭐 나한테 사주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뭐 이렇게 이런 거죠. 남친이 여친이 크리스마스 선물 사줘야지 하고 이렇게 돈을 좀 빼놨는데 여름에 써버린 거예요. 이분은 우울한 일이 생긴 게 아닐까요? 뭐 그런 경우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원래는 뭐 이렇게 부모님한테 선물 사줘야지 하고 했다가 여름방학에 써버린 거예요. 미래의 계획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가 저축한 것을 앞문장에 한 말이죠. 저축했던 것을 미리 땡겨 써버리는 경우도 있더라. 그리고 6번 Such cases could be examples of weakness of will. 그러한 상황들은 여기가 동사가 되겠네요. 일지 모릅니다. example 사례죠. 뭐의 사례? weakness. 약함이죠. 무엇의 약함일까요? will. 얘가 명사로 쓰이면 뭐예요? will은 뭐죠? 의지예요, 의지. 뭐 가끔 유언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의지가 유언이죠. 그럼 의지의 약함의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다람쥐인데 도토리를 묻어놨어요. 겨울방학이 아니죠. 겨울잠 잘 때 먹어야지 하고 묻어놨는데 묻다 보니까 맛있겠는 거야. 까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땅을 파놓고 땅 앞에 앉아가지고 먹고 있는 거죠. 맛있네 이러고 제가 잘하는 짓거리입니다. 의지가 약한 자. 그거 아세요? 그 다람쥐는 지가 묻어놓은 도토리의 70%를 못 먹는데요. 그래서 다람쥐가 되게 친환경 뭐 이상한가요? 다람쥐는 되게 그 숲의 발달에 좋은 친구들이래요. 그래서 또 이게 그 도토리가 땅바닥에서 그냥 굴러다니면서 썩으면 이게 표피층에서 이 썩고 있으면 양분이 땅 속으로 못 들어가는데 또 숨겨놓는단 말이에요. 누가 못 먹게 하려고. 그래서 땅 저 아래쪽에다가 도토리를 열심히 파묻어 놓으니까 이만큼 파묻어 놓고 이만큼 파묻어 놓고 10개를 묻어 놓은 다음에 3개만 까먹는 거예요. 왜냐면 물 진짜 까먹는데요, 진짜 말 그대로. 까먹는 걸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땅 저 깊은 데다가 자꾸 그 음식물이 썩을 거 아니에요, 숯불이가. 그러면서 양분이 나오니까 이 땅을 되게 비옥하게 만들어준대요, 숲을. 그래서 나무가 더 잘 자라고 숲이 더 발달할 수 있게. 네, 그렇답니다. 자꾸 도토리 생각이 나네요, 이 질문은. That is. 그리고 that is는요. 하지 마세요, 줄 거예요. 그것은 뭐뭐이다가 아니고 얘는 이걸로 한 덩어리로 부사처럼 역할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그렇군요. 얘는 뭐다 쓰죠? 즉, 다시 말해서 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 그래서 요 that is 뒤에 to say가 붙기도 해요. That is to say. 그리고 얘랑 같은 의미를 갖는 표현들은요. 얘도 같이 알아두세요. namely 이름 적인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얘도 즉 다시 말해서 예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I.E.이라는 약자가 지문에 나오기도 합니다. 아마 한 1학년 지문까지는 거의 나오지 않을 거고요. 2학년 지문, 3학년 지문에서는 간혹 등장해요. 간혹 꽤 많이. 그래서 I.E가 라틴어 영어의 이제 모태가 되는 언어가 라틴어인데 라틴어를 약자로 쓴 거예요. 그래서 뭐 id est라고 하는데 걔는 그걸 영어로 바꾼 게 that is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우리 아는 표현 있잖아요. 제일 쉬운 거. 다른 말로 하자면 정도가 되겠네. 어려운 단어인데 걔는 조금 용법이 달라요. 걔는 뭐뭐에 있어서 정도의 의미가 되니까. in other words요. 얘랑 같은 말이에요. 얘는 that is는 in other words랑 같은 말. 그럼 이제 that is 즉 다시 말해서 앞에 한 말을 같이 한번 더 하겠다는 거죠. 표현만 바꿔서 agents may judge or resolve to spend their savings. 이 행위자들은 이만큼이 동사네요.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resolve는 해결하다 혹은 결심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죠. 그래서 판단하기도 하고 어떤 결심을 하기도 해요. 뭐 할 결심을 합니까? spend their savings. 나의 저축분을 써버려야겠다. 다람쥐가 도토리를 지금 까먹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in certain way, 특정한 방식으로. in 하고 way는 뭐뭐한 방식으로 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너무 당연하게 in하고 way는 세트예요. 그래서 그 관계 부사 how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때 항상 인위치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way하고 짝을 이루는 전치사가 in이에요. 그럼 특정한 방식으로 결심도 하고 결정도 해요. For the greatest benefit. 어떤 행위자가 처음에는 결심했어. 나는 도토리를 지금 까먹는 게 아니라 겨울잠 자다 일어나서 까먹어야 해. 그래야 내가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어. 즉 미래의 최대치의 이득을 위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결심도 하고 판단도 해요. 그리고 but then act differently. 그러고 나서 행동합니다. 다르게 행동해요. When temptation for immediate pleasure 헷갈리니까 돈 죽어라. appears. 그럼 temptation은 어떤 뜻입니까? 오, 잘한다. 유혹, 충동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얘는 요 tempt라는 동사에서 오네요. 그래서 tempt는 보통 투부정사를 뒤에 달고 와요. 그래서 뭐뭐 하도록 유혹하다 정도의 의미 아니면 뭐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
마음이나 충동이 들다, 생기다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tempt란 동사도 꽤 많이 나오는 동사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temptation for immediate pleasure은 즉각적인 만족감을 위한 충동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나는 내 저축분을 나중에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땅을 파고 묻고 있던, 자꾸 다람쥐를 묻는다 그러네요. 도토리를 묻고 있던 다람쥐가 보더니 침이 줄줄 흐르면서 하나만 먹을까? 이러면서 다쳐 먹는 거죠. 네. 마치, 최근에는 뭐, 살이 좀 빠지고 있는 편인데, 한때 살쪘을 때, 밤에 좀 간식을 끊어볼까? 하고 이제, 그냥 물이나 마셔가지고 냉장고를 딱 열었다, 맥주! 이러고 이제 처먹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한 2년 전쯤에, 그러니까 지금보다 몸무게가 한 10kg 더 나갔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이렇게 턱이 사라지고, 막 이렇게 얼굴과 목이 약간 일치형이 되고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진짜, 살을 좀 빼야겠다. 이러고, 제가 원래 그 탄산 거의 중독자거든요. 요새는 좀 덜 먹는데, 그, 탄산, 이게, 페트병 큰 거 있잖아요. 대병. 1.5리터. 가끔은 1.8리터 타먹기도 했어요. 그거를 보통 하루에 한 통을 처먹고 다 비워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뭐 발 씻고 냉장고 딱 문 열고, 음료수를 한 컵 따르는 게 아니라 통을 들고 가요. 그 옆에다 딱 놓고, 보통 자기 전까지 그걸 다 먹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그래, 이 과당이 나쁘다고 하니 좋아. 스프라이트를 끊자. 이러고, 이제 보통 제가 음료수를 작으면 12개, 많으면 24개씩 사놓거든요. 이렇게. 마트에서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거, 그거 이렇게 한 묶음을. 그래서 이제 끊어야지. 이러는데, 마지막 한 통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부들부들 하면서, 이걸 먹으면 난 더 이상 이제 이걸 먹을 수 없어. 이러다가, 뭐래? 이러고 주문했어요. 다시 12개를. 의지 박약자. 그래서, 아까 그렇죠. 도토리를 까먹고 있는 다람쥐 새끼가 저 같은 새끼입니다. 일단, 빈칸 문제 봅시다. 여기는 뭐 답이 나와 있어가지고, 일단 읽고 나서 문제를 어떻게 풀고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1번, The cost of interruptions are well documented. 누가 봐도 얘가 동사죠? PP예요. 그럼 cost는 비용이네요. interruption은 어떤 말이죠? 그렇죠. 방해, 개입 이런 말이죠. 그러면 방해의 비용은 documented가 얘 pp가 붙었어요. document에. document는 어떤 의미입니까? 잘한다. 얘는 명사로는 뭐예요? 문서죠. 통상 문서나 기록이죠. 그래서 문서로 남기다의 동사면 기록하다. well documented는 그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네요. 그럼 방해의 효과, 뭐 개입의 효과, 간섭의 효과는 아주 잘 기록되어 있어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동사가 문장가 되게 어렵네요. 별표 일려나요? lament는요 있을까요? 있네요. 그래서 1학년 문장 되게 어려웠네 생각했어요. lament는 한탄하다, 슬퍼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사로 치면 누구죠? 시리아 방송대국을 쓰신 분이 누구죠? 아니, 죄송합니다. 네. 수능 보고 채점하던 저의 상태예요. 그게, 그냥 이렇게, 조금 슬퍼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크게 슬퍼하는 상태예요. 보통 루멘트는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기도 하고 노벨상 받은 훌륭한 분이죠. 이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한탄했답니다. 그리고 them이 가리키고 있는 건 우리가 앞에 나온 복수명사는 얘밖에 없어요. 개입의 비용. 비용이라는 건 마이너스적인 거죠. 그럼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나쁜 일일 거야. 그것들에 대한 한탄을 했대요. 슬퍼했대요. When he described, 그가 묘사했을 때 that lovely poem that didn't get written because someone knocked on the door. 이렇게 말했대요. 지금 쌍따옴표부터는 이 사람이 한 말이죠. 그럼 이분이 한 말은요. 그 아름다운 시예요. 네? 원래 이게 우리가 읽는 이제 문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읽는 보통 제시문은
이게 완벽한 문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도 이렇게 말할 때 보면 안전한 문장으로 말하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 이런 인용문 같은 경우는 요딴 꾸라지가 많이 보여요. 어떤 의미냐면 그런 혹은 그러한 lovely, lovely는 꼭 사랑스러운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그 영국 애들 축구 중계하는 걸 보면 그 골이 되게 멋지게 들어갔다라는 말을 lovely strike, lovely goal 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lovely는 꼭 사랑스러운이 아니라 멋진 정도의 의미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그렇게 멋진 시예요. That didn't get written 이만큼은 관계대명사절이네요. 두 번째 that 글로 쓰여지지 않은 멋진 시입니다. Because 뭐 때문이냐면 someone knocked on the door. 누군가가 톡톡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건 뭔 소리야? 시상이 떠올라가지고 시를 딱 쓰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손님 찾아와가지고 잠깐 내려놓고 날아가 버린 뭐 그런 멋진 시를 이것에 대해서 이 말을 이분이 묘사했을 때 혹은 묘사하면서 한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3번 Perhaps the most famous literary example happened in 1797 어쩌면 아마도 가장 유명한 literary는 무슨 말이죠? 여기 이게 뭐예요? literature? 문학이요? 그쵸? 리터가요. 리터는 글자, letter하고 어원이 같은 거예요. 글자나 글이에요. 그래서 literary 하면 얘는 어떤 의미도 있죠? 그 문맹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문맹인? 몰라요? 죄송합니다. literate 몰라요? literate, illiterate. 알죠? 읽고 쓸 줄 아는. 그렇군요. 네,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literary 하면 문학적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유명한 문학적 사례는 happened, 발생했습니다. 1797년에 옛날이네요. When Samuel Taylor, 이름은 뭘까요? Coleridge started writing his poem. 이렇게 했을 때네요. 이름이 긴 이 양반이 시작했어요. 글 쓰는 것을. 그리고 시의 이름은 후블락한.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자신의 시를 쓰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From a dream he had. 꿈으로부터 시상이 떠올랐나 봐요. 그리고 어떤 꿈? 그가 꾸었던 꿈이네요. But 이 사람이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then was visited. 그러고 나서 갑자기 방문을 당했어요. 누군가가 찾아온 거지. 그리고 그 방문은 unexpected guest. 예상치 못한 손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왼절에서 왼에서 시작한 절이 요까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양반이 시를 딱 포블락한이라는 유명한 시를 시상이 떠올라서 딱 쓰려고 했는데 누가 똑똑똑하고 찾아온 겁니다. 앞서 말한 요거랑 같네요. Someone knocked on the door. 누군가가 똑똑똑해서 쓰여지지 않은 못한 멋진 시에 대한 사례가 되겠네요. 그리고 for Coleridge by coincidence for 뒤에 명사, 사람이나 뭐 사물이 문장 맨 앞에 나오잖아요. for 땡땡땡 하고 문장이 쭉 나오면 얘는 그냥 묶어서 누구 어디에 있어서 뭐뭐에 대하여 통상 사람일 때는 누구누구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대충 비슷하게 가요. 그럼 이 사람, 뭐 시인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 테일러, 콜러리지라는 사람의 쇼트합니다. 저기 단어 지금 뽑아서 볼게요. 그러면 37, 38을 되게 외웠죠? 혹시 다른 거 외우신 분 말해봐요. 뽑아드릴게요. 아니, 하나. 2, 4, 6, 8, 10, 12. 어.
회사의 제왕, 회사의 회사의 왕년 아니 찾아볼 수 있어 이거. 그렇게 쳤지? 진짜 개인적인 진짜. 근데 컨설 걔 자산금 일부러 안 했는데 진짜 4천억 원. 그 2022년에 티켓팅스에서 샀던 방금. 나 너 내일 몇 시? 너몇 시에 나갈래? 몇 시? 지금 몇 시까지 하고? 몇 시? 없으니까 아이가 부여고 쌀이 시술하다가 시를 해. 우리 딸 그때 다 화장실 가서 아니 우리 아침에 진짜 마시겠어. 지금 40만 원 사겠지. 그걸 떠나지 않아. 여기서 저는 그때는 이 친구 주세요. 친구가 많아요. 오늘 간단한 정상 말고 이상한 에? 왜? 아는 애는 인사하는 거 없으려고 찍어가지고 먼저 약간 지뢰가 왜? 지금 어떻게 괜찮아. 우리 학교 40평생 우리 옆과 그냥 다 먹어봤어. 너 원래 술 그러니까 학교 이거 맞아 나도 3년 차 야, 너 내일 비난 거야. 테이블 진짜. 내일 자꾸 있어. 이게 뭐야? 내가 봤을 때 시작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종이 왜 있겠어? 그러면 설명을 안 가지고 필요해, 나는. 알았어. 근데 다 안 해. 이렇게 종이 안 할게. 우리 세 개짜리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나 이거 없이 뭐 아니야. 그러면 좀 우리 안 해. 그러면 줄것 같아. 왜 우리는 내가 또 써야 돼. 아니, 이 사람 말도 유령이라 나눠줄 거 아니야? 얘는 중간고사 하면 얘랑 중간고사 중간고사 이거 중간고사 뭐야 문제가 니야 이 말을 왜 지금 너무 다행이다 안 나와 그래서 나 이거 나 뭐라고 여기 저는 이지가 없잖아요. 일단 멤버십 받습니다. 너 빨리 데이트에 맡겨야겠죠? 수업이 있어. 근데 되게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해봤다. 아니, 가면. 그지? 차가 어느 거라. 어떤 소리인데? 집에서 가는 게 무슨 말 해야지. 아니, 해야지. 진짜 해야 돼. 아니, 근데 너무 비싸. 해야 돼. 아니, 저는 내가 무슨 일에. 아니, 모르겠다. 제발. 이따가 정말 풀릴 것 같은데. 안녕. 그리고 세까지 하는 햄버거 사가지고 너안 불었고 잘 아니 너 아니 너무 내가 뭐냐 아니 진짜 그렇다 아니 뭔데 말해 안 말해 진짜 네 그게 안 보였어 뭐래 기사 딴 거. 아니 근데 쟤는 앞자리 그걸 실수 봤어 우리가 둘이 했대요 아니 둘이 이제 아니 가위바위보 진짜 저라서 가라. 내가 탑이 나왔으면 좋겠어. 인간은 진짜 분명히 나는 그럴 줄 알 것 같아. 나는 진짜 태양보다 더 좋아. 난 진짜 있어. 나 저런 적 있어. 이번에 돈이 막 나왔지. 안 돈도 왜 가지고 없었어? 유성이가 너 지금 잘해. 약간 나 요새 근데 정말 덕분에 그러니까 어릴 때 되게 비싸게 들었어. 엄마 뭐 하는 거냐 아니 안 탔어. 여자친구가 나 재밌고 나고 봤어요. 특히 나는 장애인 측에서 굉장히 싫어. 모든 게 있는 게 아니야. 말했잖아. 이미 주니까 나도 그치? 그래서 사람이 진짜 너무 속상해. 그런 남자를 만났단 말이야. 좋은 소리 하는데 안 좋은 안 보고 말했어.
음, 그때 애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숙소에 나겠지? 나도 숙소에 나가 내일 연기만 너무 시험 보고 나 맨날 8시 맨날 8시에 일어나서 20분 만에 씻고 10분 만에 밥 먹고 왔었거든. 오늘 1시에 일어나고? 일어났어.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꿀지 휴식이지. 아 맞아. 밤에 쉬면서 잤거든. 나 먹을 거 먹을 거 있지. 그거 시작. 아니 이성검사들도 되게 수학문제 풀더라고. 그거랑 수학. 그거 써. 이거 수업 못했어. 근데 그 완전 그런 있으니까 얘는 쌓기는 그럴 수도 있죠. 정육면체에다가 그림 그려놓고 다른 거 하나는 아니 왜 그랬냐 몇 개월 그다음에 수영식이랑 그런 것도 이렇게 펴고 그래서 어디에 쓰는 모르겠네. 진짜 최근 처음 보는데 근데 반대체보다 그렇게 너네는 그 만약에 얘기시키면 중학교 이따가 우리도 지금 재미로 하면서 대학원을 나온 얘가 이렇게 와야 오늘 그 설명회 한다고 그 피크닉 찍어놓잖아요. 친구가 그래서 이러고 얘지 얘지 뭐 진짜 너랑 다 같이 손을 모으고 기분 나니까 그거 왜 있더라고. 축하해. 아네. 네, 여자가 제가 옛날 주에 소스가 다 앉았지. 좀 실패한데 이거 싶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원래는 지퍼스트 그런 말. 가면 알죠, 알죠. 그 오늘 이 남자를 주고 선생 아니 그냥 이상하게 남자별로 취향이 아닌 교원 사람 잠깐 그 남자가 그런 세계가 그 이유가 되면은 내 거이면 나이 들어 없어. 과연 좀 나 그 뭐지? 민규 소개도 괜찮았어. 너희들을 때렸어. 맨 앞에서. 아, 맞아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뒤로 애랑 민규 내리가 저는 시간을 되게 그래서 만나고 얘기가 시작했으면 좀 말이야. 그래서 너희 둘이만 내가 모이면 그렇게 한번 영화 카톡으로 나는 얘기가 그래서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않나? 제가 택시 안 갔어. 그러면 애들이 뭐 관심 주는 걸 안 해주고. 그래서 이상해. 우리는 4반까지가 우리 맞았으니까 9반부터 시작하고 여자 남자. 아니 남자애들은 안 나오는 기분이 맞아. 키우시고 있는데 다 이때 말씀 다 하다 네. 그러면 걔는 너 바로 했잖아 이니까. 진짜 와 이거 우리 결혼처럼 진짜 있어. 진짜 미치겠다. 아니 잘하는 애들 해봤어. 그러니까 진짜 왜냐면 근데 저장이 제발 야, 죽겠냐? 교도소에 가면 뭐지? 미치겠것 같아. 아니, 정상했어. 아니, 중학교 때 너도 좀 아니, 나 앉았지? 20회. 거의 너는 학교가 앉았잖아. 나 맨날. 근데 그 일반 나는 제발. 근데 너는 나. 야, 근데 너 소리지. 근데 맨날 얘 시켰어. 네, 싫어. 너? 이게 나한테 듣는다. 그래. 나도 너 제일 잘했어. 걔가 혼자 있으면 잘 듣자. 지금은 누가 여기 있나요? 정말이 아니야. 근데 나 괜찮아. 나그 주변 시간 걔는 진짜 자. 나랑 그런 사이 계속 와. 걔는 잠깐만 나 그런 거야. 저거랑 정말 진짜 김장현이랑 너랑 너야 이제 둘이 너무 느낌이 좋아서 지금 전다 그렇지. 아니 나 이상한 거 같아. 자기가 잘 꺼도 솔직히 셋중에서 진짜 차라리 참이 안 와. 그때도 잘 보고 있어. 나는 아니 얘 나가 약간 천천히 그냥 아니 나 그래서 식당도 되니라고 하지. 아니 그 불편하다고 아메리카 되지도 않아. 알겠지. 명백 하거나. 알겠지.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 안 했어.
아니, 내가 어차피 안 했을 텐데. 이건 했어요. 내가 개조 4개. 때문에, 네, 넘겨줄게요. 그러면은, 이번에 본점이 있는데, 네, 네, 다시요. 맞아. 드릴까요? 네, 그래서 아직 바쁘구나. 네, 스타트. 드릴까요? 여기,
그래요. 너무 봤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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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음. 네. 아, 너무 갔다 오세요. 아이고, 했어? 있었네. 네, 알았었나요? 수고를 한 방에 합시다. 제가 한 방 볼게 있잖아. 하고. 누군지 알아요. 3월이 3일절. 몰라서 그런 토요일이요? 그러면 대학은 3월 2, 3, 4일에 하나? 그러면 저는 3월 3일이 대체공휴일이에요? 수업은 하겠네요. 근데 이 학은 빨간 날도 잘 안 쉬어요. 나중에 지금 해야 돼요? 어. 음, 그렇지. 우리가 너랑 수업을 진짜 싫다. 그래서 너는 해봤어. 이거 말이지. 이게 이제 값이요? 네, 여기. 이제, 그걸 뺏어 두고. 네? 오케이. 예. 자, 인정하려 주는 거야. 진짜 안 됐어? 내가 금방 보지 않아요? 완전히야? 이건 뭐지? 여기요. 매트가 들어. 뭔가 무슨 그 친구들 무지로 할수 있는 건 아니지. 네, 돼요. 뭔데요? 보행인데, 근데 자체가 이거 보행. 네, 그냥 이게 이렇게 지나갑니다. 위에 SPA, A, 그리고 다 동시 영상. 그래요? 그거도 안 먹었거든. 그래요? 그럼 그게 이럴 수가? 옛날에는 그 그거만 스트리밍 하면 이거 뭐 번안 이런 거 없이 바로 반리지. 그럼 수시나 친구 시작 우리는 모르지. 자료가 질 받아서 어떻게 봐야 될지. 아, 다운받으면 플레이어가 없구나. 그럼 그냥 그게 뭐야? 애플에? 구글에? 핸드폰? 그 아이패드. 그러면 거기 스토어에 이렇게 플레이어 치는 나오지 않아요? 아마도? 플레이어가 없구나. 그러네. 요새는 뭐 다운받아서 재생하고 이런 일이 없으니까 플레이어가 없겠구나. 보통들 다들. 네. 이거 네. 좀 원래 써도 오리엔지요? 오리지널이요? 그건 오리지널 아닐까요? 그건 같은 거야? 공작? 아니야? 그냥 맥주 쓰러지. 어, 어, 일단은 학교 친구인데, 그죠? 학교 어디예요? 문영 어렸어. 근데 그거, 그냥 문영 영락? 뒤에요? 뒤에는? 이름이요? 이름도 왜 갔어? 영어를 왜 가지고 그럼? 몇 수까지 줄여야지.
제가 10% 플러스 알고 괜찮아요, 세 개는? 5개까지 아닐까요, 오늘은? 다들? 음. 몇 개인데요? 3개요? 아, 이런 거 있구나. 그러면, 잠깐만. 일단, 여부가 있네? 혹시 저기, 막 수도여고, 숭이여고 이런 거 있어요? 없지? 제 설마. 그러면, 그리고, 조도현이? 그냥 그렇지. 전부 다르고, 그리고, 뒤에는, 여기 다 무난하네? 그럼 뭐, 중앙, 경고, 남학생들은 보통 어디에요? 홍보. 홍보 성분? 이렇게. 강보? 이렇게. 원래 여학생은 동학을 중등이들을 밟으면 돼. 남자애들의 한 반 정도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널널한 게 홍보 남부이고. 요새 모르겠다. 케바케가 있는데 요새는 남강이 공부를 진짜 못하거든. 남강이 최고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남강 같은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중앙 방송 무난할걸요. 한 200명 정도 대충 볼 거야, 다들. 그래서 문영은 안 될걸요? 그죠? 너네 200명이 안 될 거야. 한 176명? 1인도 비슷하지. 150명 조금 넘지. 그러니까, 인원도 적어도 등급도 낮은데, 여기 공부 빡세게 해가지고. 항상 이런 것 같아. 여자애들은, 한, 여학생들은 그래도 공부를 좀 하는 편이어서, 여학생들이 한 40%쯤 공부를 안 하는 것 같고, 절반 이상은 하는 것 같고, 공부를 개빡세게 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보통 여자가 높아가지고, 제가 정말 지금 우리 3학년 친구인데, 남강고, 저랑 이제 국어 선생님이 되게 이과하는 애가 있는데, 원래는 1학년 때 막 6점대였거든요, 내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으로 치면, 너네가 1등급이 10%고, 2등급이 몇 프로죠? 30%인가요? 너네 5등급제니까? 10, 20, 30, 20, 10 이랬나? 1, 2, 3, 1, 1, 2, 3, 2, 1 더하면 얼마죠? 3, 3, 9, 2, 10이 비는데? 1이 비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5등급제는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아무튼 옛날로 치면 그러니까 옛날 기준으로 여러분들 미 세대 기준으로 치면은 이 친구가 그냥 하위 40%였거든요. 상위에서 치면 그러니까 60% 정도 중간 이하인 친구였는데 이분께서 전 지금 미인 취급해드립니다. 이분이 어, 고2 때 정도부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에 수학은 원래 못하나 보더라고. 그래서 원래 다 뭐 5에서 5, 6, 7 이랬던 친구였는데 국어는 1 맞고 영어는 2 맞고 이랬어요. 2학기에. 그러니까 이게 저랑 이제 승준 쌤 모르나요? 아무튼 저랑 이제 국어 선생님이랑 한 얘기인데 이게 진짜 남강이니까 가능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얘네들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애들이 극소수층밖에 없어. 보통 남고는. 근데 통상 요즘 트렌드가 성보는 상대적으로 공부 잘하는 애좀 많이 가는 느낌이라서 상위층이 좀 두텁고 남강은 애들이 공부를 진짜 안 하더라고. 그래갖고 얘가 공부를 지금도 잘 못하거든요. 모의고사 보면 한 70점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건 내신 2등급 나오고 국어는 1등급 나오고 수학은 뭐 딱히 차도가 없대요. 수학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봐도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무조건 요거는 안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특히 문영하고 미림은 지금 이 동네 학생들을 많이 뵙는데 영어를 아주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보면 막 하나 틀리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애들도 1등급이 잘 안 나와. 심지어 걔 공부를 안 하는 애가 아니라 진짜 열심히 하는 애인데 시험을 딱 보고 몇 개 틀렸어 했더니 하나 틀렸어요. 그래서 몇 점짜리? 그래서 2점, 2.7점인가? 그래서 1등급 나오겠네. 그래서 100점이 7명이래 이러거든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딱 보고 시험 문제가 안 쉬워가지고 야, 뭐 일 나오겠는데? 근데 또 2가 보통 2 문 열더라고 맨날 2등급 2등, 2등급 1등 막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진짜 좀 빡세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학교들은 그냥 케바케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당국, 구암, 동작 이런 데는 이제 공립학교나 보니까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리고 해마다 쌤들이 바뀌어서 케바케가 좀 있는데 그냥 동작구는 내가 본 바에 따르면 이상하게 능력이 영어를 잘해, 애들이. 내가 동작구 애들을 뭐 이렇게, 글쎄요, 연생으로 치면 한 다섯 정도는 본 것 같거든? 근데 애들이 영어를 잘하던데? 영어를 버리고 수학을 팔까? 영어는 그냥 생만 맞기 막 이렇게? 그리고 당국 구함은 그냥 무난해요. 근데 구함구는 그 선생님들이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이 동네에 내가 5년째니까,
나가실 수도 있겠다. 근데 구암고가 근데 학년이 바뀌어도 맨날 비슷했던 게 뭐냐면 맨날 어려운 교재를 쓰거든요. 아직 학교 안 다녀봐서 모르죠. 구암 손들어봐 이러려고 했는데. 근데 보통 1학년 때 보통 1학년 1학기는 1학기 중간고사 3모, 기말고사 6모, 2학기 중간고사가 9모, 기말고사 11모 이렇게 보는데 구암은 좀 변태같이 1학기 중간고사 이거를 보든지 1학기 중간고사에 2학년 고2 거 3모를 보든지 막 이런 짓을 하거든요. 아니면 근데 그런 선생님들이 계세요. 안 그런 쌤들도 있어. 근데 지금 3학년 애들도 이제 이 친구들 제가 1, 2, 3학년을 다 가르쳤는데 이 친구들도 그랬고 얘네들보다 한 살 많은 지금 20살 된 친구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수업을 했는데 그때도 그랬고 그래서 고함은 다른 과목은 그냥 무난하거든요. 근데 영어를 시험 문제가 많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래서 문제도 쉽지 않고 시험 범위가 일단 어려워가지고 학생들이 허덕허덕해요. 단국은 공부하기는 무난해요. 단국부는 영어는 공부는 무난한데 시험 범위가 적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내가 짜증나는 부분인데 보통은 뭐 이렇게 하거든요. 2024년 3월 모의고사 뭐 21번부터 40번까지 시험 범위가 이렇게 가는데 당국부는 24년 3모에서 3문제 20, 29, 33, 35번 23년 3모에서 뭐 4문제 21번, 29번 뭐 두 문제 이러고 막 가끔 이런 데도 여기까지 가요. 2017년 9월 모의고사 31에서 34, 39 막 이 지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무리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책을 드릴 거니까. 근데 이 책을 만들기가 개빡쳐요. 진짜로. 왜냐면 그 보통 자료를 만들 때 21번부터 45번까지 순서대로 쭉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도 그렇고 워크북도 그렇고 쭈르륵 순서대로 가는데 그럼 이렇게 학교가 시험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 학교는 18, 19, 20번 똑 잘라내고 뒤에 똑 잘라내고 나머지를 주면 돼요. 근데 얘네들은 이만한 자료 중에서 요만큼 긁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이만큼 긁어서 개빡쳐요 진짜. 와 당국구 교재 만드는 거 당국구 한 학교 교재 만드는 게 다른 학교 네 학교 교재 만드는 시간이랑 비슷해요. 진짜 개빡쳐요. 진짜 개킹 받아요. 이게 해마다 그래요. 해마다 안 그런 애를 본 적이 없어요. 당국구는 진짜. 제가 당국은 이 동네 이제 5년째인데 5년 내내 6년째인가? 아무튼 6년째인가 보다. 매해 당국구 수업을 했거든? 매년 열받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진짜 모르겠어. 그리고 막 당국구생들 시험범위 어디에 막 안 알려주고. 근데 작년부터는 바뀌었어요. 작년에부터는 학교에서 이렇게 뭐 영어 A, 영어 B, 영어 C 쌤들이 각각 책을 만들어 주더라고. 그래서 시험 범위가 예측 가능할 줄 알았는데 이건 몰랐지 이러면서 보통 이렇게 학교의 쌤들이 그 학교용 교재를 만들어 주세요. 그럼 순서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잖아. 여기도 막 이렇게 가더라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당국구는 시험 범위가 적어서 시험 범위도 적고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영어를 아주 못하는 친구들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지문을 많이 바꿔놔요. 근데 크게 바꾸지는 않고 단어를 계속 바꿔. 그래서 당국구에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지금 이 친구가 22살 됐나 본데 전설적인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내가 가르치고 내신 시험을 받은 모든 학생 중에 점수가 제일 낮았거든요. 그리고 또 공부를 나름 했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딱 여러분들 예비고일 때 제가 이제 받아가지고 3학년까지 가르쳤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중간고사 1학년 중간고사를 처음 봤는데 이걸 맞은 거예요. 14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공부를 안 하는 친구가 아니었거든. 근데 이제 이 언니가 좀 노는 언니였어요 원래. 그래서 이렇게 처음 봤는데 이 새끼 느낌이 범상치 않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보기에는 약간 이런 애 있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 근데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 그래서 영어를 진짜 중학교 때 공부라는 걸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막 거의 뻥정버튼 파닉스는 됐어. 파닉스 빼고 다 안 되는 수준? 그래가지고 근데 아무튼 막 본문을 막 외운 거야. 그 영어 실력에. 그래서 지문을 12개인가를 외우고 교과서 2개를 외우고 시험을 보러 갔어. 뭐 다는 못 외웠나 보지. 근데 아무리 그래도 한 반은 맞아볼 줄 알았는데 그걸 맞아 이걸 맞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름 나올 뻔했다. 땡땡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기 못 들어가는 아니 막 이거 존나 우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걸 다 외워갔어요. 이걸 다 외워가지고 갔고
그래서 지문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야. 예를 들어 여기 밑줄을 쳐놓고 he forgot his 여기가 빈칸인 거예요. 그리고 다음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1, 2, 3, 4, 5에서 고르세요. 객관식이에요. 근데 나는 외웠는데 인스퍼레이션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난 여기 있는 거야. 난 모르는 거야. 지문을 이렇게 깨작깨작 자꾸 바꿔놔가지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친구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아예 못하는 친구들은 풀 수 있는 문제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다음에 1, 2, 3, 4, 5를 꼭 영어로 줘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친구 시험 공부를 시킬 때는 한글로 1, 2, 3, 4, 5가 있는 것만 줬거든. 왜냐면 걔 1, 2, 3, 4, 5 주제 제목 영어로 써 있는 거 걔 문제 풀으라고 시키면 뭐 이렇게 34번 가보자. 이런 거 시키면 걔 이제 하루 종일 제 옆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나 공강마다 와서 내 옆에 앉아가지고 선생님 이거 해석을 못하겠어요.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1, 2, 3, 4, 5를 한글로 된 문제만 주고 이랬거든. 근데 학교 시험은 1, 2, 3, 4, 5를 다 영어로만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망한 거지 얘가. 그래서 뭐 단거꾸는 좀 그렇고 구함은 근데 선생님들이 잘 만나면 되게 쉬워요. 시험 범위도 평범하고 많이 안 나오고 시험 범위는 구함은 적지는 않은데 한 20지문 정도 나오는 편입니다. 되게 20지문 좀 넘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동작도 왔다 갔다를 하는데 동작구는 시험이 존나 어렵거나 아니면 매우 평이하거나 올해 동작구 1학년 친구들 시험범위랑 시험 문제는 되게 평이했어요. 그래갖고 별로 안 어려웠는데 어려울 때는 좀 빡센 경우도 있고 어딜 말을 안 했죠? 본인한테 말 안 한 게 있어요? 없나요? 그렇군요. 보통 그렇습니다. 이 동네는. 네. 어디요? 당곡이요? 영락이요? 영락은 학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그분들을 본 건 아닌데 학생들한테 들은 말로는 선생님들이 대체로 젊으시대요. 그래갖고 그게 영락이 이제 살림이잖아. 근데 원래 영락이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개똥통 학교였거든요. 약간 인원 삼성하고 이렇게 트리플 타워처럼. 근데 그 선생님들이 물갈이가 한번 됐나 봐요. 한 10년 언저리 정도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거의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대체로 젊으시대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젊다는 건 그 학원 강사를 하는 입장에서 아주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젊은 분들은 아주 의욕적으로 많은 일을 시켜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수행을 해도 창의적인 수행을 시키고 시험 문제도 무슨 씨발 이런 시험 문제를 내지 하는 시험 문제를 내요. 근데 영락도 이제 아주 극과 극인데 지금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고1 때 시험이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갖고 근데 서술형 문제도 그냥 뭐 이렇게 그 성보 난관 같은데 양산형 문제를 내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 내신 대비할 때 맨날 풀던 문제랑 비슷한 문제를 시험장 가면 풀어요. 근데 영락고는 막 이런 문제 어떻게 내지 싶을 정도로 이 지문을 우리가 앞에 본 지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 제시문을 읽고 민호와 민지가 나눈 대화이다 이러면서 대화문을 만들어요. 민지야, 그럼 내가 여기 위 글을 보니까 수렵 채집인의 삶의 방식은 굉장히 좋았다는데 왜 이 사람들이 정착하게 됐을까? 하고 민지의 답에다 땅굴을 뚫어놔요. 그리고 민지의 대답에 적절하지 않은 걸 1, 2, 3, 4에서 고르세요. 뭐 이딴 식으로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본문을 외우고 자시고 답이 없어. 물론 평범한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런 데에서 문제를 안 내거든요. 이런 게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요. 근데 막 여기에서 서술형 문제를 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존나 창의적이라니까? 그런 쌤들도 계시고요.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의 경우는 시험이 100% 객관식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점수대가 올라가고 그렇다고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렵냐? 그렇게 안 어려웠어요. 그래갖고 이게 조금 이게 막 갈립니다. 지금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1학년 때 존나 어려웠고 2학년 때 다 객관식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2024년에 작년에 다 객관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마다 케바케가 좀 있는데 영락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큰 부담이 없지만 가르치는 사람이 개빡치는 건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원서로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보통은 교과서랑 모의고사가 시험범위거든? 아니면 EBS 불교재 같은 거? 근데, 그거 이외에 뭐가 좋을까요? 내가 수업했던 거는 혹시 영화로도 나왔는데, 원래 제목은 원더예요. 그리고 우리말로 아름다운 아이가 영화 제목인 거? 그 원서책으로 수업을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찾으면 있을 텐데, 제가 갭 붙여가지고 했던 게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개킹 받아가지고, 이래라, 얘.
그 다음에 그것도 있고,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였던 책을 가지고 수업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여기다 막 욕 박아놨을 텐데, 폴더 이름에다가. 없네. 제가, 그래서 제가 막 이거, 한글, 이제 영어 원서로 수업을 하니까 애들이 이제 공부를 못하는 해석을 못하잖아.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이북을 사가지고 다 캡처를 뜬 거예요. 그래서 시험 범위를 해당하는 부분을 이북을 준 거야, 이렇게. 왜냐면 해설지를 내가 언제 달고 있냐, 그거를. 그래서 근데 원래 또 이북은 캡처가 잘 안 되잖아요? 그걸 뜯지. 어떻게든 뜯지. 그래갖고 이거를 캡처를 해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와! 이렇게 프린트 만들어서 주고, 개빡쳤어요, 진짜로. 막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한 번 하고 말했어요. 난 이걸 다시는 해줄 수 없다. 그랬는데 문제 두 문제 나온 거야. 객관식에서 두 문제. 그래서 얘네 이거 수업 자료 만들어주고 준비하는데 막 한 일주일 동안 집에 맨날 새벽 4시에 집에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두 문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개빡쳐가지고, 야, 앞으로는 이건 하지 말자. 그래서 해석지를 줄 테니까 그걸 네가 읽고 그냥 보러 가라. 약간 이랬고, 그 다음에 무슨 되게 어려운 책이었는데, 뭐, 저도 이제 시험 범위 단원만 이렇게 잘라서 몇 군데만 봐갖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서유럽의 인구 증가율이 왜 감소했는지 막 그런 내용이 막 나오는 거야, 그냥. 쭉 책이야. 그래서, 막 그딴 걸 수업하고 영락은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1학년 때 작년에 그런 거 없었대요. 그냥 모의고사만 했대. 그래서, 케바케가 되게 많이 갈리는 학교인 것 같아요. 영락이 진짜 끝판왕인 것 같아. 영락이 진짜 최악. 그리고 영락고는 머릿수가 작잖아. 150명? 올해? 150명 넘어요? 150명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150이라서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보다 불리해. 그러니까 남강 성고 몇 명이니? 200명 넘지. 그죠? 220명 돼요? 올해도? 250은 안 되고 200은 넘죠. 보통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런 학교에 비해서 되게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체감이 잘 안 와. 그래도 150명이고 뭐 전학 가가지고 140 몇 명 돼도 1학년 때는 크게 체감이 안 오는데 2학년 때 가서 문과 과목, 이과 과목이 나뉘고 문과 과목이라고 다 듣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반으로 나뉘는 상태에서 3개, 4개로 쪼개져 있으니까 그러면 뭐 150, 150이면 75, 75 잡고 그 75가 한 반 정도로 나뉘어요. 통상 그러니까 30 몇 명 정도가 수업들은 많이 듣는 거고 뭐 30 몇 명, 적으면 한 20명 이렇게 듣거든? 20명에서 등급이 나뉘어야 되니까 그게 빡세지는 거지. 그러니까 170명 중에 10%면 여러분들이 기준 1등급 10%면은 17등까지였으니까 꽤 폭이 있잖아, 갭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험이 무난하게 나왔을 때 한 문제, 두 문제까지 틀려도 1등급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20명이 수업을 들으면 2명이잖아요, 10%가. 그러면 이제 내가 원래 1등급 맞을 수 있었는데 삽질을 하는 3문제를 딱 틀리면 2등급 나올 줄 알았는데 시험이 알고 보니 쉬웠네, 3등급 나와버리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인원이 적은 건 되게 불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남자애들은 그냥 개소리 짓거리지 말고 대가리 받고 성분한강을 가자. 머릿수도 많고 공부를 안 하고 이래서. 근데 이제 여학생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공학을 가면 돼요. 그래서 그나마 공학이 낫습니다. 뭘 개소리 이렇게 오래 하고 있죠? 망했구만. 우리 31번을 맞히는 걸 목표로 해봅시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봅시다. 4번. For Coleridge, 이 사람 입장에서예요. By coincidence, 그런가 조금 어렵나요? coincidence 무슨 말일까요? 몰라요? 우연이에요. 얘가 우연 혹은 우연의 일치 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요 by coincidence는 그냥 by chance하고 똑같은 애예요. 우연히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뭘 쓰려고 그랬죠? 혹시 요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accidental. accident는 알죠? 사고. 그죠? 그럼 accidental 하면 형용사예요. 이렇게 하면 부사고요. 사고로? 이런 느낌 같잖아요. 얘가 우연이에요, 우연. accidentally 되게 빨리 나오는 부사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우연히입니다. 그럼 이제 이 컬러리지 아까 시 쓰던 사람, 방문객을 맞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우연하게 the ultimately visitor came 죄송합니다. untimely군요. 맘대로 읽었네요. timely는요.
명사에 ly가 붙으면 뭐가 되게요? 그쵸? friend에 ly가 붙어서 friendly가 되면 친근한이죠. 그래서 time에 ly가 붙어서 형용사예요. 얘는 시기 적절한 이런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적절한 겁니다. 시기적절한. timely는요. 그리고 on이 붙어봐요. 그러면 나쁜 타이밍인 거죠. 시기적절하지 못하게 나쁜 시기에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나쁜 시기에 찾아온 이 방문객이 온 거예요. 찾아온 겁니다. at a particularly 언제요? 특히나 bad time 나쁜 시간에 와버린 거야. 하필 영감에 충만해가지고 글을 써야 되는 타이밍에 와버린 거지. He forgot his inspiration. 그는 영감을 잊었어요. 까먹었겠죠. And left the work unfinished. 여기는 오형식 동사, 오형식 구조예요. 여기에서 leave는 남겨두다, 내버려두다, 방치하다 이런 말이에요. 남겨둔 거예요. 목적어를 남겨뒀어요. 어떤 상태로? unfinished. 완료되지 못한 상태로. 그럼 자신의 작품을 미완인 상태로, 미완성인 상태로 두게 되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While there are many documented cases of sudden disruptions 까지 한번 끊어봅시다. 여기 대답해서 그냥 괄호 시작해 놓을게요. 그럼 there are 있습니다죠. 얘가 주어. 이렇게 끊어볼게요. documented 아까 보셨네요. 기록된 사례들이 있습니다예요. 무엇의 사례? of 이하의 사례. sudden 갑작스러운이죠. disruption 앞서 보셨던 intervene인가요? interruption인가요? interruption하고 같은 말. 그럼 갑작스러운 방해의 많은 문서화된 기록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That have had significant consequences. 까지 보면 have pp는 현재 완료의 시제죠. 그럼 있어 가져왔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가졌던 사례. significant는 어떤 뜻입니까? 얜 현저한, 중대한 이런 말이죠. 현저한, 중대한 혹은 뭐 막대한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현저한 consequence는 무슨 뜻이고요? 결과예요. 얘는 알아두세요. 저는 뭐 어원 이런 걸 그렇게 강조하는 편은 아닌데 이렇게 눈에 딱 보이는 애들은 좀 알아두면 좋아요. sequence도 같이 알아두세요. 얘는 연속적인 과정이나 절차예요. process랑 비스무리한 느낌인데요. 연속성을 띠는 어떤 동작의 과정이나 절차 같은 거예요. 혹시 요새 학생들 야구 많이 보던데 혹시 야구 봐요? 그래요? 네. 야구에서 혹시 보크 알아요? 보크? 그죠? 투수가 이상한 짓 하면 그 주자들을 한 베이스씩 보내주는 게 보크잖아요. 그때 보크의 기준이 뭐냐면 이 투구 동작에 들어갔을 때 끊김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통상 투수가 이렇게 여기 발판 받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고 던지죠. 그러니까 여기 발판을 밟는 때부터 투구의 시퀀스가 시작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동작부터 공이 손에서 떠날 때까지를 하나의 시퀀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나 절차라고 해요. 아니면 뭐 축구 보는 친구들 같으면 요새 그 중계하는 양반들이 많이 말해요. 공격 시퀀스가 어디서부터 이어졌냐 뭐 이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해하시는 게 그나마 제일 무난해요. 아니면 뭐 아니요 그만합시다. 아무튼 과정이나 절차예요. 그러면 콘은 뭘까요? 콘은 얘가 후예요. 이후. 프로의 반대말이 콘이에요. 프로의 반대말. 그럼 이 시퀀스, 절차 이후에 발생하는 거죠. 어떤 행동이나 절차 이후에 발생하는 거니까 그게 보통 결과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리 가자. 중대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던 급작스러운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예요. For professionals. 중대한 결과를 가졌는데 누구 입장에서 프로페셔널 전문가죠. 얘는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프로페셔널의 뜻은 뭐예요? 형용사예요. 전문적. 인이에요. 형용사에 s가 붙었어요. 무슨 형태일까요?
그쵸. 얘는 복수명사로 이해하시면 돼요. 통상. 추상명사일 경우는 단수명사예요. 뭐뭐인 것들, 뭐뭐인 사람들. 그럼 전문가들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지문 보시다 보면 꽤 보실 거예요. 형용사에 S 붙은 애들. 그런 애들은 복수명사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뭐 하는 것들, 뭐뭐 한 사람들이라고. 그럼 전문가들 입장에서 전문가들에 대해서 중대한 결과를 가졌어요. 그리고 끊읍시다. 전문가들인데요. In critical roles. critical은 무슨 말이에요? 치명타. 그쵸? 남학생들은 거의 100% 치명타가 나와요. critical은요. 중대한 필수적인 이런 의미로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요 critical하고 아까 한번 쓸까 했는데 말았는데 요번에 두 번 나왔으니까 씁시다. critical은요. 얘는 아주 빈번하게 많이 나오는 동사거든요. 뭐 중요한이라고 할게요. 중요한 내지는 필수적인이라는 의미를 갖는 형용사들은 지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냥 critical은 위에 있으니까 crucial, vital, essential 또 뭐라 썼을까요? fundamental 위에 있는 significant도 비스무리한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공간이 애매하니까 여기까지만 쓸게요. crucial, 그러니까 C로 시작하는 거 두 개. critical, crucial, vital, essential, fundamental, significant. 이 정도는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전부 다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재작년 문형여고 1학년 빈칸에 적절한 요양문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쓰시오 해서 그 서술형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 정답이 이 중에 하나였던 적이 있어요. 어차피 보기 없이 랜덤으로 너네가 쓰고 싶은 걸 적어라 해서 그런 적도 있고 요양문 같은 데든 지문이든 진짜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후딱할게요. 그럼 중요한 역할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야 이거? 예초리가 예를 들어 의사나 간호사나 컨트롤 룸 오퍼레이터스 컨트롤 룸은 중앙 통제실 이런 데겠죠. 통제실의 operator 조작하는 사람 통제실 직원이나 stock traders 스탁은 주식이고 얘는 거래인이거든요. 뭐 주식 매매인이라고 합시다. 그럼 주식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들 증권 투자가들 and pilots 이와 같은 사람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전문가들에게 중대한 결과를 가졌던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예요. 그리고 they also impact most of us. 얘네들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In our everyday life. everyday가 형용사면 일상적인이죠. 삶에서 영향을 끼치고요. slowing down. 여기는 분사구문 매우 날림으로 하고 있네요. 뭐뭐하 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어 동사 절 뒤에 ing가 오면 그리고 뭐뭐 하다라고 해석해도 괜찮더라. 많은 영향력을 끼친대요. slowing down 늦춥니다. work productivity. productivity는 생산성. 요즘 앱 같은 거 깔 때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생산성을 낮추면서 and 이렇게 끊어지네요. generally 일반적으로는 increasing 여기도 분사구문 또 뭐 하면서 stress level 스트레스의 수준을 높이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쨌건 31번 목표 달성은 했네요. 그럼 반어 시험을 난 어디를 보면 되죠? 40까지 오늘 봤으니까 37, 8을 봤으니까 39, 40, 41을 불 꺼줘 토요일 날. 그리고 월요일 날 또 봐야 되죠. 39, 40, 41, 42, 43, 44까지 보고 오시는 거죠. 맞겠죠? 그러니까 원래 어? 어? 그래요? 아주 먼 미래예요? 정말요? 그래요? 잠깐만. 그러면 30 오늘 몇 가지 봤죠? 37, 8, 9? 37, 8? 그러면 39에서 41을 그럼 월요일 날 보시겠죠? 아마? 그죠? 그러면 제가 42, 43을 수요일 날 보면 맞겠네요. 그런 오케이. 네, 일단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숙제는 이제 마찬가지로 오늘 31번 지문 한 개까지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